아까 말씀드린 혁신적인 기술, AI다, 뭐다 하는 모든 것이 기본은 전력입니다. 근데 수급의 균형이 깨졌다는 게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수요가 갑자기 폭증을 한 겁니다. 그렇게 전력 수요가 왜 폭증을 했느냐? 기본적으로는 AI 때문이죠. AI 모델을 만들 때도 엄청난 전력이 쓰이고 AI 모델을 쓸 때도 엄청난 전력이 쓰이고 그리고 그 인프라에 해당하는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전력을 소모를 하는데 그거를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전부 다 공급하기가 어려운 거죠. 특히 아주 고전압 그리고 해저 케이블 같은 그런 특수한 전선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배급할 때 배전할 때는 배전망이라든지 그다음 뭐 변압기, 차단기 이런 등등의 기기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전력기기의 거의 모든 아이템들을 다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권기대라고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을 하고 미국의 모건 은행이라고 하는 금융기관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여러 가지 산업의 현장에서 뛰면서 해외 생활도 상당히 오래 했었습니다. 지금은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책을 읽고 책을 쓰고 번역하고 편집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펴내게 된 2026 비즈니스 트렌드 이 책은 3년째 제가 같은 주제로 쓰고 있는데요. 매년 9월, 10월경에 그 다음 해에 일어날 주요한 산업의 변화나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이런 것들을 추적하고 연구해서 전망하는 그런 일종의 전망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뭐 각종 전망서가 해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이 산업 전반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갈 주된 산업 그리고 그 산업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크고 작은 기업들 그리고 그들의 비즈니스 전략과 모델 이런 것들만을 전망하는 책은 아마도 제가 쓴 책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5년 한국 증시에 투자한 분들은 상당히 행복했을 것입니다. 2024년 하반기만 해도 굉장히 암울했죠. 주로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다가 2025년 6월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다행히도 새 정부의 주된 정책이 민생 그리고 경제 회복 이 두 가지였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의 상승 혹은 개선을 아주 큰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그 덕분이었던지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왔습니다.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변화와 정책 기조 이런 것들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신호겠죠. 그래서 상당히 빠른 시간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코스피 4천을 이미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증시를 이끄는 두 개의 큰 거인이라고 할까요? 삼성전자 10만을 넘어갔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50만 이상 뚫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왔더군요.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숫자가 모두 다 나왔다. 이런 표현을 쓴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말 2024년 하반기에만 해도 우리 증시가 이렇게 되리라고 만약에 누가 예상을 했더라면 아마 코웃음을 쳤을 그런 정도의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 올 들어 코스피 수익률을 따지면 미국의 S&P 500의 4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놀라운 실적을 거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2026년은 더 좋아질까? 혹은 조정을 받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승 기조가 조금은 더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코스피 5000이라는 슬로건이 실현될까? 이것은 아마도 기본적으로 우리 증시를 구성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생산성 혹은 경쟁력 자체가 그걸 뒷받침해 주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고 특히 지금과 같은 삼성, 현대, SK하이닉스 이런 큰 기업들이 이끄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그런 현상이 좀 줄어들어야 하지 않을까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 5천을 이룩하려면 아무래도 국제 경제가 많이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운이 좋아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터 나바로라고 하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를 사라 라고 하는 책으로 좀 유명해진 분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매크로웨이브 인베스팅, 매크로웨이브 방식의 투자를 권유를 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의 종목이나 기업에 집중해서 그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이거를 보기 이전에 그 산업 전체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서 그 국가의 경제 전체 그리고 다시 조금 더 올라가서 국제 경제, 세계 경제의 흐름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자 이런 기본적인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라면은 현대자동차의 주가 자체가 어떻게 흘러왔느냐 혹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연구하기 이전에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먼저 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큰 그림을 먼저 보자. 거시 경제적인 요소를 민감하게 지켜보자. 이런 의미가 바로 매크로웨이브라든지 혹은 큰 그림을 보는 거시 경제적인 관점 이런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국내적인 것, 국외적인 것 이렇게 이제 둘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2026년을 맞이할 때 우리가 큰 그림이라고 생각해야 할 국내적인 요소를 본다면은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가 경제가 저성장 범위에 들어왔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처럼 1970년대, 80년대처럼 두 자리 숫자의 성장률 이거는 이미 불가능한 상황에 접어든 거죠. 우리나라 경제 자체, 국가 경쟁력도 마찬가지지만 국제 정세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랄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할 때 예전과 같은 그런 아주 높은 비율의 성장을 이룩하기는 어렵다 하는 큰 그림을 일단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미국 혹은 일본 이런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또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이 면에서는 다소 좀 비관적인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경쟁력 혹은 생산성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통계 결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개선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높아지기가 어렵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해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저출생, 고령화 이 문제도 우리나라 경제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든가 또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예를 들면 미국처럼 그런 젊은 혁신적인 개방적인 그런 쪽으로 바꾸어줘야 한다든지 이런 점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국내의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외적인 요소 혹은 국제적인 요소를 본다면은 2025년, 26년은 아무래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큰 요소일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흔히 트럼피즘이라고 표현하는 트럼프 정부의 그런 정책 기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존의 국제 경제를 꼬이게 만들고 있는, 뒤흔들고 있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세계 공급망 자체를 확 뒤집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 요소 혹은 불안정한 요소를 낳고 있는 거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생각이 뭐냐 하면 아주 이기적입니다. 미국의 이익이 우선이다. 미국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 정도로 이기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세계 경찰 같은 짓은 안 하겠다. 왜 남의 그 안보나 국방을 우리 돈을 써서 우리가 지켜줘야 되느냐. 우리는 그런 짓 안 하겠다. 국방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이제 기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산업적으로 뭐 방산 이런 데는 도움이 되는 그런 현상이겠죠. 거기다가 중국에 대한 그 의구심이라고 할까요? 의심의 논초리가 굉장히 심합니다. 역대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도
중국에 대해서 그런 그 규제, 갈등 이런 것들이 심하고 다른 건 다 몰라도 중국한테만은 질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중국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그런 현상이 여러 영역에서 일어나고 그것은 또 우리나라에는 반사 이익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중국이 또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그런 빌미를 주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모두 큰 그림이라는 이름 아래 일단 감안을 해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 하에서 그러면은 전 세계의 경제는 어떤 식으로 추동되고 개선되고 발전하고 그럴 것인가 요소가 뭘까 그것은 혁신적인 기술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적인 기술이 기본적으로 전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저렇게 튼튼하고 또 미국 증시가 저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기술은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AI 기술에 집중되고 있다고 보겠죠. 그래서 AI 기술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산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AI 산업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2026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 AI 기술은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큰 요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27년, 28년으로 넘어가면은 또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이 나올 것인가 이것도 아마 빠른 속도로 우리한테 알려질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양자 컴퓨팅의 기술이라든지 우주 산업 쪽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그런 혁신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일단 큰 그림을 보는 거겠죠. 주요 산업이라고 부를 때는 일단은 덩치가 좀 있어야겠죠. 규모가 큰 산업. 그리고 앞으로 2026년에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 얼마나 크게 성장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수출에 의지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경제이기 때문에 수출 면에서 어떤 산업이 가장 앞서 있느냐. 그리고 큰 비중을 차지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제 나름대로 7가지 산업을 뽑아봤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방산, 조선, 반도체 이게 이제 우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바이오, 그리고 전력기기라는 것이 조금 새로운 것이지만 전력기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제가 채택한 것은 배터리인데 2차 전지는 뭐 아시다시피 지난 한 2, 3년 동안 아주 침체돼 있었습니다. 주가도 뭐 완전히 위축돼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배터리를 포함시킨 것은 비록 2026년에는 완전한 회복은 어렵고 아주 본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지는 아리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배터리라는 것은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우리가 한때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누렸던 지금도 상당한 기술이지만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배터리를 포함시켰습니다. 전력기기란 게 사실은 2024년 정도만 해도 뭐 거의 언론에도 별로 언급되지 않았고 주식 투자자들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영역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려면 꼭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이 모든 산업에 전기, 전력, 에너지 이것은 뭐 정말 필수 아닙니까? 만약에 전력이 어느 날 갑자기 끊어졌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혁신적인 기술, AI다, 뭐다 하는 모든 것이 기본은 전력입니다. 근데 이때까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충분하게 공급을 받아왔고 그래서 그런 수급의 밸런스가 유지가 된다면은 큰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되니까. 근데 수급의 균형이 깨졌다는 게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수요가 갑자기 폭증을 한 겁니다. 그렇게 전력 수요가 왜 폭증을 했느냐? 기본적으로는 AI 때문이죠. AI 모델을 만들 때도 엄청난 전력이 쓰이고 AI 모델을 쓸 때도 엄청난 전력이 쓰이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한 AI 서비스 그리고 그 인프라에 해당하는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전력을 소모를 하는데 그거를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전부 다 공급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들이 원자력도 다시금 채택을 해서 발전을 시키고 뭐 별별 방법으로 하여튼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전력기기 산업은
일단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의 손에까지 움직여서 갖다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실제 사용할 때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전력기기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수요가 있는 곳으로 옮길 때는, 다시 말해서 송전할 때는 각종 전선이 필요하겠죠. 특히 아주 고전압 그리고 해저 케이블 같은 그런 특수한 전선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배급할 때, 배전할 때는 배전망이라든지 그다음 뭐 변압기, 차단기 이런 등등의 기기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전력기기의 거의 모든 아이템들을 다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이 전력기기지 사실은 이런 전력기기 전반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됩니다. 서너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쟁력도 상당히 좋은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로 인해서 전력기기의 미래는 상당한 기간 동안 굉장히 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전력을 사용을 할 때 개인은 뭐 그런 일이 특별히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만약에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 많은 전력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열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더 이상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을 냉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냉각이라는 비즈니스도 엄청난 하나의 산업 영역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삼성전자나 LG전자 이런 큰 기업들이 냉각 쪽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선 쪽에도 우리나라 전선 회사들이 굉장히 특이한 아주 고부가가치의 첨단 전선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 가치 사슬 전반에 K전력기기는 공급할 수 있는 경쟁력과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굉장히 2026년도 전망이 좋다. 뭐 아시다시피 전력기기에 관련된 모든 회사들,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뭐 HD,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전선 회사들, 그다음에 냉각 관련 회사들 전부 뭐 주가가 초호황을 맞고 있죠. 웬만한 투자자들이 들어가기가 좀 겁이 날 정도로 이미 상당히 고점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그런 좋은 전망이 반영이 된 거죠. 예컨대 방산을 예를 들면 트럼프의 그런 정책 기조 때문에 각자 도생의 분위기가 이제 팽배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산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상태고, 그것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경쟁력이 막강하죠. 그래서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은 그런 주요 산업이라는 그런 지위를 절대로 잃지 않을 것이고, 똑같은 논리가 반도체에도 적용이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관한 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선도 마찬가지죠. 특히 조선 경우는 미국의 조선업 부활에 관한 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과 맞물려서 우리나라가 이제 제안했던 소위 마스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면은 조선은 아마 한층 더 다이내믹한 동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전 또한, 원전이 비록 국가 정책 자체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긴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가 쌓아놓은 원전 산업의 생태계가 세계에서 정말 보기 드문 상당히 촘촘한 그런 생태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에 있어서도 한국의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한전 자매 회사들 3개, 그리고 각종 소부장 회사들, 이런 전부 생태계에 있는 K원전 회사들이 막강한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2026년에도 주요 산업이 될 것이고요.